나는 결혼 당시 10년 넘게 일하면서 소득의 80%를 계속 저축한 결과 결혼 준비 자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와이프는 1천만 원 정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퐁퐁남이 아니고 와이프도 결혼에 부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주말 아침 호우가 콤프라이트를 찾아서 우유에 말아서 먹고 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누룽지 떡 등을 먹여서 보내는데 주말에는 엄마 아빠가 더 게을러져서 시리얼을 먹기도 한다. 아침에 둘째가 잠자는 틈을 타서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왔다. 둘째가 얌전히 잠을 자주면 와이프는 첫째 호흡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유산소는 올해 1월 초에 한번 달렸었고 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다. 몸이 무겁고 뛰는 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옛날의 느낌을 살리며 달려본다. 살이 찌니까 달릴 때마다 옆구리 살이 간지럽다. 아마 땀과 지방 때문에 그런 듯하다. 오늘은 남녀 결혼준비자금 비교가 의미없고 모은 돈의 액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삶이 존중받고 각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혼하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지라는 결혼준비자금 비용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결혼준비 비용으로 인터넷상에서 젠더 갈등이 되기도 한다.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최소 집을 해와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수도권 아파트 3, 4억 전세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대로 여자들의 뜨겁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여자들은 모은 돈이 없어? 올라가세요? 여자 2천만 원 모으는 것이 국룰이야? 제 여자친구가 결혼준비자금 먹어야지, 2천만 원밖에 없다는데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다. 나는 이런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쪽 성별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남녀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값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신혼집 비용 마련에 허우적댄다. 반대로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불평등과 결혼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여자들도 결혼 비용 마련을 남자보다 많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도 남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구조적이고 거대한 담론적인 갈등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서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결혼을 하기도 결혼이 유지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결혼해서 남녀 결혼준비자금 비교는 의미가 없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살아온 가정이 모두 다르고 능력과 직업 다 다르다. 결혼을 하는 커플마다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쨌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자금 때문에 이 사람이 단순히 얼마 모았다는 비용 고민 때문에 결혼 자체를 고민할 시간에 혼자 돈에 관련된 고민은 멈추고 결혼을 할 상대방과 대화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야기하면 좋을 주제는 다음과 같다. 결혼을 해서 앞으로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계획을 결혼 후 이야기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기면 다툴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합칠 것인지 아닌지, 서로 일은 계속할 것인지도 대화 나눠봐야 한다. 이직할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매월 생활비를 얼만큼 사용하고 얼만큼 저축할 것인지도 대화 나눠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나서 소비와 저축에 대한 개념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명절과 기념일에 양가에 드리는 금액도 정해두면 좋다. 집은 어디에 구할 것인지, 집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작으로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것인지 등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예비 부부끼리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미래가 잘 그려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의견 충돌과 가치관 차이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이 사람이 얼마 모았으니 결혼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돈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앞서 말한 두 사람이 맞춰나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도 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돈이 중요하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가능성 자체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단순히 결혼 비용을 얼마 모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고민에 빠져서 상대방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고 미래를 그려보는 대화를 갖지도 않은 채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서로 경제관념과 가치관이 비슷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결혼준비자금은 부족할지라도 결혼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알뜰하게 살다 보면 분명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누군가 내게 물을 수 있다. 결혼준비자금을 조금 모은 사람이 뭐가 성실하냐고.
결국 직업과 돈을 모은 것이 그 사람 인생을 설명해주는 거라고 내게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성실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정으로 돈을 모으지 못했을 수 있고, 성실하더라도 고소득의 좋은 직업을 못 갖고 평범한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결혼 당시 10년 넘게 일하면서 소득의 80% 정도를 꾸준히 저축해온 결과 2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고 와이프는 1천만 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와이프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와이프 흉을 보려고 금액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지만 월소득이 높지 않은 직장을 갖고 있을 뿐이었으며 자취하느라 월세값이 나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모은 돈이 적을 뿐이었다. 하지만 와이프와 다른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앞으로 어떻게 소비와 저축을 할지 미래가 그려졌고, 신혼집으로 거주할 공간, 자녀 계획 등 이런저런 가치관이 서로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이다. 우리 가정은 여전히 소득이 낮고 서민 중에 서민이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다. 타이트한 생활비로 빠듯한 생활이지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저축하는 재미를 느끼고 가끔씩 맛있는 것들 사 먹고 아이들 키우면서 울고 웃으며 살고 있다. 앞으로도 부자는 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삶이 나아질 거라 믿어봄직도 하다. 누군가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난 우리 가정이 평범한 서민의 삶이라 생각한다. 30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아마 내가 2억 조금 넘게 있다고 1천만 원 모은 여자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면 내게 이런 평범한 삶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 나의 영상을 우연히 시청하면서 그래 나는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수한 아파트에 불 켜진 집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었음을 느꼈다면 단순히 결혼 준비 비용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녀 결혼 준비 자금 비교가 의미 없는 것이고 퐁퐁남이니 설거지론이니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모은 결혼 준비 자금 총액으로 고민할 시간에 결혼할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